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려고 하면 이 사람은 질문을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본인이 딴 얘기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속사포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고 질문할 순간이나 주지를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명 박사님 좋은 태도 아닙니다. 좀 듣고 답변하는 요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준석 대표 얘기로 이제 문자가 사실상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 명태균 씨가 공개하지 않은 그 위에 나온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이 문자를 나눈 시점을 아마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냐 지금 이제 이 문자를 언제쯤 주고받았을 거냐 지금 정가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가들의 이제 분석을 모아 보면은 아마도 2021년 7월쯤에 주고받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7월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를 하는 행위들을 두고선 이준석 대표가 판단이 미숙하다거나 뭐 탄핵의 강을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이격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등등의 그 굴러나온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을 해보면 7월 23일쯤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보낸 문자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 이러저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식의 문자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25일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후보가 그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치맥회동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언저리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어딘가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명태균 씨가 배석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의 배경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사이에 그런 멀어진 거리들을 좁히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문자의 단초를 일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그 앞에 문자를 보면은 둘이 어떤 얘기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2,000개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라면 빨리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또 단독 나갑니다. 강효선의 단독? 네, 아니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그 고정 출연을 초반에 했었어요. 저희가 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여의도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거기랑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초반에 이제 함께 그 동시 송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아크로비스타 가서 겪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본인이 그때 개 쿠션 강아지 그때 뭐였냐면 리투아니아의 막 명품 논란이 막 있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개 쿠션을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참 그 김건희 여사가 보기에 상당히 부족했겠다. 내가 좀 너무 싼 걸 사가지 갔네. 이분은 명품을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먼저 와서 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나 뭐 입당을 결정하거나 뭐 이런 시즌인 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면은 김건희 여사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볼펜 갖고 오라고. 대표님 앉아 계시지 않냐.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아니요. 방송 중에 한 얘기는 아니고 방송 중에 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는 문자에 보면 지가 뭘 알아? 그리고 뭐 원래 무식하면 그래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맥락이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이런 정서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들어보라고 하고 뭐 그리고 심지어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 수석들 앉은 자리에서 좀 듣기 민망한 수준의 얘기를 많이 했다. 책망을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카더라식 이야기들이 이번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는 게 대중에게 주는 충격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에서 그 배우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하대하는 듯한 표현들을 좀 쓴 것이 화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시점이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잠깐 전화 통화에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후보였으면 후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오빠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물론 명태균 씨 또한 지금 이거 처음에는 다시 농담 친오빠라고 했다 다시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후보가 되기 전 상황의 대화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아까 이제 구교훈 기자가 지목했던 고시기 즈음으로 네.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때도 저런 식의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태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결국 네. 이하경 기자의 칼럼에 따르면 네. 더욱더 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선에서 우리가 김 여사가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네. 사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대통령인 거예요?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정말로 명민하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어제도 이제 오빠에 대한 해석 논란을 낳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이제 친오빠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명 논란에 불을 붙인 거는 맞는데 어제 그러니까 주진우 라이브를 보니까 오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뭐라고 답을 했냐?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가지고 이 논쟁을 더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어제 보수 언론 일부에서는 그 대통령실이 왜 친오빠라고 주장했는지 경위가 나왔거든요.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들을 취재해 보니까 친오빠 김진우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만난 자리인데 김진우 씨가 명태균 그 씨한테 불편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불편한 얘기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유력 정치인들하고 관계를 과시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믿기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취하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수습하고 다독이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대화에 또 활자가 있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많이 의심을 하는데 그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CBS 나와가지고 본인이 취재가 됐다는 식의 전제를 가지고 이게 친오빠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근데 그 사이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명태균 씨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이 논쟁을 길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거거든요. 네.